전의 소방 안전이 위험 수준입니다. 특별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1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5월부터 광주 위생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 반입이 중단됩니다. 자치구에는 비상이 걸렸고 쓰레기 대란도 우려됩니다. 광주시가 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시간을 끄는 사이 뒤늦게 출발한 경남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달랐는지 비교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대회 참가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최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불이 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그런가 점검해봤더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고 개선하라는 지침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빛 2호기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150m 떨어진 한빛 2호기까지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긴 했지만 40분 가까이나 계속된 화재에 주민들과 직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한빛원전의 화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7개월간 이곳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5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소방 특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소방서가 확인해봤더니 한빛원전이 소방법 등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선반으로 가로막혀 있었는가 하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윤활유가 보관되는 등 모두 96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방 분야하고 위험물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을 5월 4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조치 명령을 완비토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검과 지적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화재 이후 불이 나면 자체 진화와 동시에 소방서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빛 1호기 경납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진화에 나섰고 소방서에는 37분이 지나서야 알렸습니다. 작은 화재도 일어나선 안 되는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는 한빛원전. 허술한 안전관리와 사후 대책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위생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광주 위생매립장의 수명 단축이 예상되자 내린 결정입니다. 반입 금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 자치구에는 비상이 걸렸고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압축 쓰레기가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된 페트병이나 비닐봉지이지만 음식물 등으로 오염돼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잔재 쓰레기입니다. 이중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고체 연료로 만들어져 나주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가동이 중단된 탓에 매립장에 묻혀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잔재 쓰레기들을 모두 매립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가연성 쓰레기, 다시 말해 불에 타는 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못합니다. 광주시가 광역위생 매립장을 더 오래 쓰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해야 하는데 불에 타는 쓰레기까지 매립하다 보니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 잔재물이나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은 받지 않고 광주시로서는 고육지책이지만 문제는 자치구들이 이 잔재물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소각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치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톤당 2만 원을 주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묻었다면 이제는 톤당 20만 원 이상을 주고 민간 쓰레기 업체를 통해 태워 없애야 합니다. 광산구는 1년에 144억 원, 남구는 1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다른 자치구들은 얼마의 예산이 추가될지 예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고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가연성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 금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약속한 작업복 세탁소 건립은 잘하면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반면 광주에서 힌트를 얻어서 논의를 시작한 경상남도는 2달 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광주와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김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추진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9달간 뭘 했는지 보니 세탁소가 있는 대기업 실태조사에 2달을 쓰고 공식 간담회를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며 4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세탁물하고 같이 함께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약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실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달 전 광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경상남도는 착수와 동시에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대화 테이블을 곧장 마련했습니다. 김해시 등 산단이 있는 지자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경제인 총연합회 등 재계까지 모아 대화하고 역할을 나눠 예산을 줄였습니다. 도와 시는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 수요와 실태를 조사하고 장소와 장비 제공을 맡았습니다. 노동계는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사용주들은 비정규직 작업복을 세탁해주지 않는 차별 실태를 고치고 세탁소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활기업의 운영을 맡겨 자활기금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고용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하고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또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주가 용역 예산 추경으로 시의회와 밀고 당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경남은 사회 주체들 간 대화로 예산도 줄이고 사회 기여형 모델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계 수영대회 경기장을 찾아 북한의 대회 참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몇 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큰 움직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수영대회 참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총리는 남부대 주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입장권 판매와 후원 부진을 걱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운영할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0개 협력 여행사들과 함께 서울, 광주, 제주 등을 잇는 전국 단위 여행 상품이나 광주와 인근 전남북을 연결하는 광역 단위 여행 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 관광협회와 함께 남도 관광 투어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특별 관광 안내소를 통해 자유여행객들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의 폐교나 빈 창고 등을 청년 농부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드는 이른바 청촌공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 농협 영농차제 판매장이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농협이 5억 8천만 원을 들여 노는 시설을 개축한 청촌 공간에는 6명의 청년들이 애완동물 간식과 농수산물 가공품, 커피맛 작두콩 차 등으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농림식품부와 농협은 이 같은 청촌 공간을 올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강진 한들농협과 해남 하원농협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전국에서 20개 농협이 참여 계획서를 냈습니다. 작은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협 창고로 쓰거나 비어있는 낡은 건물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뀌면
농촌마을도 활기찬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더구나 전남 도내에 쓸모없이 놀리고 있는 100여 개 가까운 폐교를 청촌 공간으로 가꾸면 농촌 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청년 농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림식품부와 농협은 청촌 공간에 3억 원씩 건물 개축과 기계 설비비 등을 지원하고 1년 동안 건물 임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의 한 클럽 직원들이 마약을 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클럽에 필로폰과 야바 등의 마약을 들고 들어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클럽 직원에게 들키자 달아났고 한 달 뒤인 3월 17일 이 클럽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이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직원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서로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34살 김모 씨 등 어른 2명과 고교생 16살 김모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길거리에서 어린이가 있는데 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김군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소송에 앞장서온 시민 모임이 결성 10주년을 맞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오늘 저녁 광주 상무지구에서 1일 오프 형식의 후원 행사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에 시민들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